네, 월가 전문가의 생생한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욱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이름도 아, 오늘 왜 이렇게 많이 꼬이지? 김희훅이요? 김희욱. 훅 가면 안 되는데 왜 훅이에요? 이렇게. 제 이름 뭐 김희옥 뭐 네. 이런 것까지만 했는데 얼굴이 빨개졌네. 괜찮습니다. 이름이 뭐가 중요해요? 네. 본질이 중요하다니까요. 아. 그럼요, 우리 본질 얼마나 나이스하시고. 예. 어쨌든 간에 그다음에 생각이 안 났어요. 이번 주 죄송해요. 마지막 코너까지 와 있는데 네. 참 이번 주 증시가 많이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오늘의 좀 유종의 미라도 거둘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데 또 기대감도 너무 크게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도 보신 대로 미국은 본질에 집중했을 때 기업 실적 좋죠. 경제 지표 좋죠. 근데 좋죠. 우리는 본질에 집중했을 때 경제 안 좋죠. 그다음에 뭐 실업률도 계속 올라가려고 하죠. 거기다 기업 실적 지금 또 둔화 소지가 크고 수출도 둔화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본질에 집중한다는 말을 하기가 솔직히 미국은 이게 호재인데 우리는 본질에 집중하면 오히려 악재가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우리 뭐 글로벌 랩이니까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 외에도 또 투자는 또 다른 곳에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럴수록 이제 펀더멘털에 대한 집중도를 조금 떨어뜨리면서 개별 기업에 대한 관심을 늘리면 되고 어쨌든 우리 정치는 본질적으로 좀 병세가 아직까지 이제 확실하게 치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의사 컨셉으로 약간 어쩐지 그러면은 바닐라색 옷을. 바닐라색이요? 바닐라요? 예? 흰색 아니었나요? 자, 저는 그러면 오늘 택시 운전사 같다는 얘기를 해서 색깔이. 제가 컨셉이었네요. 자, 오늘 제가 컨셉을 후반에 가면 좀 잡아볼게요. 예. 자, 오늘 여러 가지 진단을 내려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코멘트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아비바 인베스터즈의 수잔 슈미트입니다. 지난 연말 급락 후 반등 과정이 상기된다. 공포 확산 후 펀더멘털이 투심을 부양하는 장세. 이번 주 미국 반등 이유와 의미가 있어. 이유와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미국의 이런 반등을 따라가지 못하는데도 그런 한국 증시에도 또 이유와 뭐 의미가 다 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 누가 봐도 지금 일단 판정승을 거둘 거는 미국이고 지금 무세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중국 영향권에서 자유롭지를 못하고 그렇죠. 또 수출 중심 경제 구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은 반등을 하는데 우리는 반등을 못 따라가고 미국이 급락하는 날은 우리는 두 배 더 많이 빠지고 미치겠는 노릇이죠. 그래서 이번 주 뭐 화요일 날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그때 뭐 이제는 바닥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좀 솔직히 시황관을 다시 점검하셔야 되고 저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전문가가 뭐 내가 옳았지 이런 거 되게 꼴 보기 싫다고 했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또 하게 됐는데 제가 맞았죠, 여러분? 요거죠. 네, 어쨌든 이렇게 반등은 그렇게 쉽게 나오지가 않는다. 여의도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여의도 분위기 굉장히 좀 안 좋고 포장마차나 이렇게 뭐 투다리 이런 저가 음식점에만 몰리고 그 여의도 증권가 사람들이 이제 법인카드 가지고 좀 시원하게 기분을 내고 뭐 많이 이제 먹으러 다니는 고급 음식점들은 저녁에 사람이 없어요, 진짜. 네. 진짜 실물 경제가 아파요, 진짜. 많이 위축된 상태는 제가 뭐 의사 많이- 면허는 없지만 어떻게 치료를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싶은데 아픈 사람 뭐. 택시 기사분 바지 어떻습니까? 내리고 여기 경기가 안 누우세요. 좋아요. 근데 택시 장사가 안 되고. 바지 내리고 누우세요. 갑자기요? 김 간호사 레이저 갖고 와. 저 빨리 다음 거 자, 넘어가죠. 6시 56분 네네.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방송입니다. 예, 생방송입니다. 이렇게 녹화하면 다 드러냈을 텐데. 예, 녹화가 아니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최대한 소속을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해가 이미 떴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밝은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 뭔가 그래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두 번째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예. 골드만삭스 리서치 보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머징, 외환, 채권 비중 축소, 미중 무역 경제 지표 안정시까지 이머징, 연준 통화정책 민감도도 감안. 이게- 골드만삭스가 아시겠지만 이 잘 알, 이머징을 잘 아는. 네. 이 브릭스라는 표현을 제일 처음에 만든 게 골드만삭스예요. 아, 그래요? 네. 브라질, 러시아, 인도차이나 네. 그 테마를 만든 게 골드만삭스예요. 그다음에 또 미스트라는 것도 만들었는데 그것도 MIST 중에 S가 사우스 코리아예요. 그것도 근데 골드만이 만든. 골드만삭스에서 만들었죠. 아. 근데 브릭스는 키브스도. 흥행을 했고 미스트는 좀 망했어요. 근데 골드만삭스 리서치 보고서를 보면은 당분간 이 시장에 큰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미국의 경우에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지고 반등할 때는 반등에 또 편승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골드만삭스에서 봤을 때 이머징 마켓은 결국은 유동성이 미국 이제 본류에서 들어오는 그리고 달러 캐리 자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펀더멘탈리 봐도 수출이라는 게 원래 글로벌 경기에서 제일 앞단에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다 보니까 이건 또 이제 또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지금
미중 무역하고 경제 지표가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은데 오히려 아예 완전 안 좋아져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성의를 표시한다든지 아니면 연준이 다시 비둘기파적인 색깔을 강하게 띈다든지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중간하게 안 좋은 상황이 이머징엔 제일 안 좋다. 그러면 근데 지금 진단일 나온 리스트를 쭉 보면은 당분간 힘들다라는 것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든 것 같아요. 민감도도 감안해야 되고 경제 지표 안정시까지 이거는 너무 먼 미래 얘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경제 지표 안정시가 도대체 언제인데? 네. 안정시. 몇 시인데? 아니 그러니까 무역 전쟁이 조금 갈등이 마무리가 되고 그게 실물 경제에까지 반영이 된 시점이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면은 사실은 당분간은 이쪽은 보지 중국 같은 않아야 되나요? 경우는 네. 이번 달에 그 뭐지 MSCI A주 신흥국 A주 편입하는 거 그런 호재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안전자산에 대한 성격이 있고 우리나라가 약간 신흥국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뭐 일본이나 중국 같은 특별한 성격 캐릭터도 없으면서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수출, 뭐 자동차 같은 수출 비중이 크긴 한데 그 수출도 요즘에 사실 경기가 그러니까요. 그렇게 뭐 시원치 않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렇다고 우리나라 지금 내수가 막 살아날 만큼 경기 활력도가 좋냐? 그렇지도 않고 거기다 또 물가는 오르고 저 솔직히 말하면 이거 잘못하면은 약간 위기. 예,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는.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요? 지요? 솔직히 아프리카 요즘 네. 서울 시내 물가가 어. 도쿄나 런던보다 비싸요. 아 그건 맞아요. 맞아요. 어제 집값만 봐도 그래요. 냉면 14,000원. 네? 그러니까요. 정말요? 예. 냉면 14,000원으로 오른대요. 아 제가 외식을 잘 안 해가지고 14,000원이요? 예. 와 냉면이 뭐라고 그 육수에다가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아 근데 물가가 진짜 많이 오른 게 저는 4, 네. 5천 원 생각했는데 저는 그 이제 전통 네. 무슨 면허 있잖아요. 네네. 무슨 뭐 일지 면허, 필동 면허, 뭐 이제 성천 면허 뭐 이런데 정인 면허 이런 데들이 다 냉면값을 14,000원으로. 참 좀 너무 비싸요. 와 그러면 진짜 면 상황이 그냥 한 입 넣으면 끝인데. 한 입이에요? 네. 근데 이거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푸드 파이터세요? 언제 냉면을 나오나요? 한 입에 먹는다고요? 언제 나오나요? 아 근데 진짜 물가가 높다는 거 너무 체감하는 게 어디서 뭐 외식하거나 아니면 뭐 술 먹으면 5만 원, 10만 원이에요? 예전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그래요? 잘 사시나 보네요. 아 아니에요 많이 먹어요. 지금 본인이 돈을 벌지도 본인이 쓰는 돈을 본인이 벌지도 않는 명민준 앵커랑 술도 마시지 않는 김민지 앵커랑 서로 술값에 대해서 논의라는 걸 들으니까 술 안 어처구니가 드시잖아요, 예. 김민재 없네요. 그러니까 의사는. 어처구니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 그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의사 선생님? 아 경제 닥터. 안락사 아이, 왜 절대 그러세요? 안 되고요. 아 근데 저는 살려내야죠. 궁금한 방송에 게 전화 오겠네 또. 저는 근데 이렇게 이제 외국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그루라고 하신 분들하고 인터뷰를 할 때 좀 많이 질문을 좀 드렸던 것 중에 그랬었죠. 하나가 우리나라 시장이 이머징인가요? 아, 라는 질문을 저는 되게 많이 드렸거든요. 애매하다 이렇게. 네, 애매하다. 근데 정말 답변이 다 달랐어요. 어떤 분은 선진국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분도 상당수였고 그래도 이머징이라는 정도 한 4, 50가 반반이었던 것 같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경제 구조를 봐서는 이머징이고 네. 그다음에 대외적인 어떤 스테이터스를 봐서는 선진국이에요. 아주 정확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다 이렇게 들은 답변 중에 가장 깔끔하고 명쾌했어요? 명쾌했던 것 역시 같아요. 닥터네요. 역시 의사 선생님. 다음 거 자, 이거 넘어가죠. 돌아가겠습니다. 아니요, 두 개 더 있어요. 자, 세 번째 거 먼저 성공.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할게요, 그러면. 라쿠텐 증권의 닉 트위델입니다. 미국 아시아 증시 디커플링이 재현되고 있다. 아시아장 트럼프발 악재에만 민감. 차 관세 유보가 화웨이 디스 적용? 이거 어떻게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디스가 더 크게 작용했다라는 아, 거죠? 화웨이 디스가 네. 더 크게 작용을 한다. 네. 네. 이분 약간 인상은 그 체육인 같은 인상. 그 WWE. WWE의 그 약간 통했다. 프로레슬러 같은 진짜 네. 목이 두꺼워서. 강인한 인상인데 네.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꾸 듣기 싫은 얘기일수록 자꾸 들어서 민감도를 떨어뜨려야 돼요. 미국하고 아시아 증시 디커플링이 재현됐는데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트럼프발 악재에는 아이고 죽었네 하고 민감한데 트럼프가 다시 무역 협상을 좀 이끌고 가려는 성의를 나타내는 좋은 발언에 미국은 반등해도 아시아는 또 반등을 못해요 거기.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EU하고 그 일본에 일본. 대한 자동차 관세 관세. 부과를 6개월 유예해 준다고 해서 호재라고 했는데 오히려 화웨이 디스가 더 컸다. 거기다가 유럽하고 일본을 일단 빼준 거 보니까 중국에 화력을 집중하려나 보네.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크다는 게 이게 좀 문제였죠. 화웨이 디스가 크게 적용된 거는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많이 우리가 기대고 있는 그런 성격상 약간 화웨이 디스로서 그런 ICT 쪽이 이렇게 수요가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거에 기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익스펙테이션을 바탕으로
외국계 이제 IB에서는 그렇게 생각보다 성의 있게 한국 기업의 리서치를 하지 않고요. 그냥 어떤 시류나 어떤 재료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비중 확대 축소를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걸려든 거죠. 예. 아, 저는 막 이렇게 트럼프의 입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슬프긴 한데 중국 언론에서는 트럼프를 돈키호테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약간 나쁜 쪽으로. 약간 왜요? 이렇게 정신이 예, 오락가락하는. 예,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하. 공상가? 예, 약간 공상가고 너무 직설적인 면이 있고요. 이런 근데 돈키호테라는 표현이 저는 약간 중국이 지금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좀 신선하긴 했던 것 같아요. 도쿄 돈키호테 가서 하이볼 하나 사다 먹고 싶다. 자, 오늘 우리 의사 선생님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금요일이라 그런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마지막 거 오늘 빨리 볼게요. 예. UBS 리서치 차일의 미나리입니다. 미란이 아니고 미란이요. 미란이요. 지금 미나리라고 그랬나요? 미란이가 아니고요. 저도 오늘 힘든가 보네요. 자, 중국 미국채 처분 관건은 지속 여부다. 글로벌 안전자산 수요 자극할 시 미국채 수요 업, 금리 상승 제한적. 아, 양쪽에서 너무 크크대서요. 죄송합니다. 그냥 끝내자. 방송이고 뭐고 집에 갑시다 이제 오늘. 차이의 미란이가 뭡니까? 아닙니다. 미란이라고 했어요. 아니, 다시 보기 해봐야겠네요. 제가 아는 미란이 있는데 얼굴은 많이 틀리네요. 권미란 아시죠? 예, 예. 미란이요? 네, 그 미란이하고는 많이 다른데 어쨌든 중국이 미국채 처분을 한 건 3월 당시 과거 지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미중 무역 분쟁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 국채 팔았다 막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2달 전에 3월달 수치 아니, 근데 가지고. 이게 사실은 이런 갈등이 고조되기 전부터 중국의 정부 측에서 목표가 포트폴리오 다양화해서 미국 국채를 줄이겠다라는 거는 공개관이 몇 번이나 얘기한 사실 아닌가요? 거기다가 이제 시점도 3월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 어레인지 한다고 하고 분위기가 1월 달에 안 좋았다가 2월 달에 약간 좀 냉각기를 지나서 3월 달에 화기애애했던 때인데 그때 중국이 미국채 파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냐 이거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각국 정부의 미국채 보유량이 오늘 발표된 3월 당시 6조 4,700억 달러를 찍고 사상 최대 규모였어요. 네. 거기다가 중국이 미국채를 팔았대. 뭐 이런 소식은 오늘 장중에 위안화 같이 또 급락으로 예. 이어졌죠. 그다음에 이게 지속되면은 글로벌 안전자산 수요가 다시 증가하면서 그게 결국은 또 미국채 수요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중국에 팔면 다른 사람들이 안전자산 사야 되겠네 하고 다시 거기에 몰려. 돌고.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 저거 생각나는데 롯데마트에서 통큰 치킨 나왔을 때 재벌이 골목 상권 위협한다 하고 뭐 자영업자들 뭐 죽게 생겼다고 그렇죠. 하고 막 이거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막 시위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일반 소비자들은 안 그래도 그거 사 먹고 싶은데 사람 많아서 못 간대 요럴 때 가서 사 먹어야지 하고 오히려 더 매출이 늘어났던 그런 느낌?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미국을 괴롭히고 막 자꾸 아픈 곳을 긁으면 닥터피쉬들은 또 몰려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수요는 뭐 끊이질 않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단기적인 면, 그러니까 평면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김익 소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